1597년 4월 12일 이순신은 파직되었다. 나라를 위해 수많은 승리를 거두며 바다를 지켜낸 그가 죄인처럼 끌려간 날이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말도 명을 거역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명을 따랐고 관복을 벗고 포승줄에 묶인 채 한양으로 향했다. 조선은 지금 전란 중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5년,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었고 백성들은 유랑하고 있었다. 군역에 지친 농민들, 일본군에게 잡혀 노예처럼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굶주린 피난민들,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는 늘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백성을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민가를 불태우지 않게 했고 군량을 증발하면서도 굶고 있는 백성을 더 굶기지 말라고 명령했다. 전투에서 승리한 날에도 전공을 독차지하지 않았다. 함께 싸운 병사와 부하들을 먼저 칭찬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단지 칼과 화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두려움을 견디고 있는 백성을 위해 그는 바다를 지켰다. 선조는 그런 장군에게 말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부산으로 건너오면 요격하라. 하지만 가토의 상륙 시점과 위치는 알 수 없었다. 넓은 바다에서 이 정보 없는 명령을 따라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함대가 흩어지고 조선 수군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순신은 생각했다. 적을 기다리며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그래서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판단은 냉정하고 책임 있는 지휘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오히려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된다. 원균은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자신이라면 가토를 요격할 수 있다고. 그 말은 곧 이순신이 무능하다는 뜻이었고 선조는 그 상소를 그대로 믿었다. 결국 이순신은 파직당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장군이 죄인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침묵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전쟁 중 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군의 사기를 흔들지 않기 위해 침묵했다. 그는 자신보다 나라가,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이, 피난 중인 백성들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는 백의종군의 길을 택한다. 갑옷도 무관의 신분도 벗어버리고 그냥 병졸로서 전장에 나선다. 말없이 무거운 칼을 들고 장수가 아닌 병졸로 나아간다. 이보다 더 큰 충성, 이보다 더 깊은 나라 사랑이 있을까? 그 후의 일은 모두가 안다. 원균이 맡은 수군은 7천량에서 참패했고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했다. 그때 조정은 뒤늦게 깨달았다. 나라를 구할 사람은 다시 이순신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온다. 겨우 12척의 배만 남은 상황에서도 그는 말했다. 아직도 전선은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오히려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망에 빠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이었다. 명량해전, 노량해전, 그는 끝내 싸우며 끝내 나라를 지켰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 바다 위에서 쓰러진다. 그가 싸운 건 명예 때문도 전공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이겼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싸운 건 나라를 위해서였고 지킨 건 백성이었다. 1597년 4월 12일 그가 파직된 그날은 조선이 가장 믿음직한 장군을 스스로 내쫓은 날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지, 충이란 무엇인지,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날이기도 했다. 이순신은 한 번도 나는 충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과 걸음, 싸움과 죽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나라를 사랑했고 백성을 더 사랑했다.